린더는 내일부터 우리 부모님이 우리와 함께 이사하실 것입니다. 내가 구입한 마당이 있는 집이므로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불만은 없습니다. 우리가 새 집으로 이사한 날에 밖에서 자야 했습니다. 남편 마이켈이 그랬다고 말했습니다. 시댁 식구들과 함께 산다는 말은 들은 바도 없고 마당이 바로 앞에 있는 이 집을 구입한 것도 마이클이 스스로 결정한 일이었고 집 찾는 일을 모두 나에게 맡겼습니다. 그는 나를 일종의 사람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녀 같은데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할까봐 그랬더니 오늘부터 마당에서 자겠지만 너랑 같이 자던 누구랑 자든 후회하지 말고 반항하고 시키는 대로 해. 평소대로 걱정하지 말고 후회하지 않을 거야. 마음껏 자고 침은 삼키지 마. 알았어. 그 말 돌려줄게. 넌 이 복근 절대 후회할 테니. 마이클이 당황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바로 준비를 시작했다. 내일이면 그 사람은 마당에 와서 바로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내가 마당에 설치한 텐트를 본 것이었습니다. 그는 린다에게 다가가며 눈살을 찌푸리며 멈춰 섰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당신이 잘하고 한 텐트를 셋업하고 있습니다. 마당이 있어서 난 그냥 캠핑 텐트에서 자고 있는데 여긴 내 캠핑 텐트야. 마당이 너무 넓어서 쓸만할 줄 알았는데. 남편의 질문에 단호하게 대답하고 텐트에서 나오며 마이클이 웃었다. 짜증난 표정으로 중얼거렸지. 후회 안 할 테니 마음껏 자라. 침 삼키지 마라. 그런 말은 했지만 사실 내가 마당에서 자게 될 줄은 몰랐지. 넌 정말 바보야. 알잖아. 캠핑이라도 취미는 자기 마당에 텐트 치는 게 부끄럽지 않은가? 마이클은 잔뜩 웃으며 나를 조롱했지만 나는 남편에 대한 반격이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남편이 여전히 조롱하는 미소를 짓고 있는 것을 보고 나는 그 앞에 입장을 고수했다. 그 순간 속으로 웃던 시댁 식구들도 새 집에 도착했다. 시댁 식구들도 텐트를 본 순간 그 상황을 알든 모르든 확실히 이상한 광경이었다는 생각에 안도감을 느꼈다. 내가 시댁 식구들에게 인사할 때 그들의 존재가 남편의 태도를 조금 누그러뜨릴지도 모른다고 그들은 여전히 상황에 대해 의아해하며 물었다. 린다, 왜 마당에 텐트를 쳤느냐? 그 후에 캠핑 여행 계획이 있니? 확실히 잠을 못 잤구나. 여기 있었나요? 어제 이사하는 날이었는데. 남편이 먼저 설명할 말을 고를 때 시댁 식구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이해가 됐습니다. 린다는 마당에서 자고 싶었고 캠핑을 정말 좋아해서 귀찮네요. 마당이 너무 좋아서 조금은 이해가 되지만 거짓말을 하는 남편의 차분한 태도에 깜짝 놀랐지만 캠핑을 좋아하는 나의 시댁 식구들은 묵묵히 받아들였다.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라고 새 집에 들어가기 전. 이제 가서 저녁 차리고 우리 부모님한테 쓸데없는 말은 하지 마. 알았어. 그냥 조용히 하고 내 명령만 따르면 돼. 늘 그랬듯. 남편은 시댁 식구들 없어지면 평소처럼 명령을 내리더니 빨리 반박했으니까 준비할 게 5인 식사. 그럼 주부는 셀 수도 없잖아. 우리 넷이잖아. 너랑 나랑. 부모님은 이제 그만 꾸벅꾸벅 밥 준비하고 짜증나고 투덜대고 남편은 새 집으로 향했는데 다음엔 그 순간 그는 멈춰서 충격에 휩싸인 채 텐트에서 한 남자가 천천히 지퍼를 풀며 나오자 침묵이 마당을 가득 채웠다. 남편의 얼굴은 혼란과 당황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남편은 말을 하려 했지만 침입해서 미안하다는 말을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짐이 왜 여기에 있는 거지? 이 남자는 내 남편의 상사 짐이었는데 남편이 얕볼 수 없는 모습이었어. 내가 잤던 텐트에서 짐이 나오는 걸 보고 남편이 당황한 것도 이해가 가는데 짐과 린다가 같이 있는 건 아닐까? 불륜 기억해. 린다가 어제 말한 거 기억해. 내가 누구랑 자든 후회하지 마. 그게 불륜에 관한 거야.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건 불가능해. 짐이 여기에 30분쯤 전에 도착했어. 나도 캠핑을 좋아해. 마사요 씨가 깨어날 때까지 텐트에서 기다리고 있었어. 그는 몇 분 전에 도착했고 아마도 우리 대화를 들었을 것입니다. 남편의 얼굴은 마치 그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핏기가 빠졌습니다. 우리의 이전 대화는 모두 짐이 우연히 들었습니다. 전에 린더에게서 들었던 적이 있지만 그때까지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본성을 숨기고 아내를 학대하던 끝짐은 천천히 차분하게 말했지만 그의 말에는 남편을 향한 분노가 물씬 풍겼다. 남편의 뺨이 패닉에 휩싸이고 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아니, 이건 그냥 내가 좀 그랬다. 엄격한 것은 학대도 아니고 조금 엄격한 것도 아닌데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다. 당신의 말에는 분명한 악의와 겸손이 있었다. 린다가 이 말을 할 자격이 있었던 일은 무엇인가? 짐의 목소리는 점점 화가 나서 남편이 태도를 더욱 흔들었다. 아까 저를 비웃던 그 사람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 사람은 마치 뱀에게 빤히 쳐다보는 개구리 같았어요. 제자리에 얼어붙어 있다니 믿을 수 없군요. 마이클, 당신은 회사에서 일을 잘하는데 아내에게 이렇게 행동하다니 솔직히 실망스럽습니다. 정말 그러지 못했어요. 아내를 학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단지 요즘 일이 잘 안 돼서 답답해서 땀을 많이 흘리는 아내에게 털어놓은 것 같아요. 남편은 짐이 앞서 말했듯이 남편이 높이 평가받는다고 핑계를 대느라 애쓰고 있었습니다. 직장에서 그의 업무 수행뿐만 아니라 그의 성격에 대해서도 더 잘 알지 못한다면 그가 그러한 학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믿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짐과 나는 남편이 숨기고 있는 모든 사실과 오늘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짐의 방문은 그러한 숨겨진 사실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짐은 남편 릴리 스미스에게 조용히 한 여성의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당신도 그 사람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제가 처리하는 고객의 직원입니다. 그 사람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요? 그 사람은 바로 제 아내입니다. 충격과 혼란으로 남편의 눈이 커졌다.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그의 얼굴은 순간 놀라움과 두려움으로 바뀌었다. 짐은 차가운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보고 있었다. 심호흡을 하며 진정하려고 했다. 남편이 머뭇거리며 말을 시작했다. 릴리는 짐의 아내 아니다. 그런데 성이 다르기 때문에 릴리는 직장에서 결혼 전 성을 사용해요. 다들 익숙한 이름으로 부르면 일이 순조롭게 되는 것 같아요. 직장에도 결혼 전 성을 쓰는 여자가 많아서 아무것도 몰랐어요. 사실 저는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제 남편은 릴리 시마모토가 자기 상사의 아내인 줄 모르고 바람을 피웠어요. 짐이 오늘 그 불륜에 대해 이야기하러 왔어요. 다른 여자가 내 아내였다고 당신의 불륜에 대해 말했을 때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게다가 이건 무지하다고 치부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상대방이 누구와 바람을 피운 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야. 린다한테 들었어. 야 린다, 내가 몇 달 동안 알고 지낸 지 얼마나 됐어? 내 불임 사실을 알고 마이클이 차가워지기 시작했을 때 남편 학대의 원인은 내가 불임 치료를 받는 동안 내 불임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지지적이지 않았고 점점 멀어져 어느 날 그가 가겠다고 했을 때 나는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출장 중에 우연히 그가 낭만적인 휴가를 떠나는 것을 목격했고 그때 그의 불륜을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그의 여주인이 그의 상사의 아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계시로 인해 복수에 대한 열망이 내 안에서 커졌고 남편이 가져왔습니다. 시골에 집을 사겠다는 그의 제안이 내 복수 계획을 진전시키는 촉매제가 되었다. 나는 그의 행동을 모니터링하고 복수를 계획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현재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마이클 당신은 아이를 원한다고 해서 불임으로 더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치료를 해주긴커녕 나를 완전히 무시하기 시작했지. 릴리 때문에 나를 버렸지. 방금 나를 학대할 생각은 없었다고 말했지만 일부러 그랬지. 이혼을 목표로 그녀를 벼랑 끝으로 밀어붙인 게 아니었어. 그녀에게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에 대해 말하지 않은 것도 괴롭힘의 일부가 아니었나요? 당신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분노가 가득 차 있지 않습니다. 남편이 말을 더듬다가 날카로운 눈초리로 더 마억에 바로 맞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을 바라보는 짐의 시선에는 실망감과 경멸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고 그의 몸은 떨렸지만 남편은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억지로 말을 했습니다. 나는 린다에게 가혹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불륜 주장은 근거 없는 일이라고 단호히 부인합니다. 린더와 짐의 비난에는 맞는 증거가 없습니다. 린더는 내가 낭만적인 여행 중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출장 중에 우연히 릴리를 만났습니다. 우리는 일 때문에 회의도 하고 술도 마시러 나갔지만 바람을 피운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증거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걸 준비하지 않았어요. 증거는 없지만 당신은 확실히 바람을 피우고 있습니다. 인정하고 짐에게 먼저 사과하세요. 린다. 이제 난 바람을 피웠어요. 인정하길 원한다면 증거를 보여주세요. 돈 건방지게 굴지 말고 나에게 명령하면 화를 내며 남편은 자제하지 않고 나에게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마이클의 악마적인 분노와 함께 공기는 전기 같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본성을 숨길 여지가 남지 않은 채 궁지에 몰렸다는 분명한 신호였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목에 올가미를 조이고 있었습니다. 바보야, 무슨 일이야. 마이클, 왜 집안에서도 들릴 정도로 소리를 지르는 거야. 아, 그 신사 JY 위에 있는 거 아냐. 소란을 일으켜서 정말 미안해. 사실 오늘은 마이클의 사건을 논의하기 위해 왔고 시댁 식구들은 의심할 바 없이 짐의 말을 듣고 그들은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10초 후 침묵의 긴장감이 현장을 감쌌습니다. 마이켈의 시아버지는 잠정적으로 마이켈의 그 사건이 사실인지 물었습니다. 짐이 이런 농담을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아빠가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저는 결백해요. 짐은 단지 증거도 없이 제가 불륜에 대해 유죄라고 생각하고 있을 뿐이에요. 맹세코 저는 그런 짓을 한 적이 없어요. 저를 믿으세요. 린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이해합니다. 어머니 충격을 드려 죄송합니다만 짐이 말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마이클은 바람을 피웠고 다른 여자는 이제 짐의 아내입니다. 이 말을 한 후에 증명하겠습니다. 나는 마이클과 그 내부의 특정 장소를 가리켰습니다. 법은 내가 가리키는 곳을 보았지만 그것은 단지 마당에 있는 텐트였습니다. 그들의 혼란은 명백했지만 그들은 충격적인 것을 목격하려고 했습니다. 텐트에서 나온 사람은 릴리 스미스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짐은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릴리가 그 대화를 다 엿들었고 처음으로 릴리를 만난 시댁 식구들도 텐트 밖으로 나오는 정체불명의 여자를 보고 깜짝 놀랐다. 한편 나는 그의 불륜 상대가 모두 근처에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크게 흔들렸다. 증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마이켈 릴리가 이미 이 사건에 대해 완전히 인정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증거가 있지만 릴리가 증명하도록 함으로써 그것이 더 빨라 보인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나도 당신의 반응을 보고 싶었고 당신은 자신의 무덤을 파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확실히 당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릴리를 여기로 데려왔나요? 마이클의 질문에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말했어요. 릴리는 다시 한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이클의 몸은 떨리고 그의 얼굴은 제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아버지 어머니 저는 마이클에게 학대를 받았습니다. 저는 제가 이 생활 방식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마이켈이 명령했기 때문에 마당에 있는 텐트에서 자도록 했습니다. 그는 내 불임 때문에 나를 일회용이라고 생각하고 릴리와 바람을 피우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마이켈이 우리에게 환경을 바꾸면 불임 치료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죠. 내가 나를 지지하겠다고 한 건 다 거짓말이야. 마이클을 지지하는 대신에 나를 버리려고 계획하고 있던 시댁 식구들의 실망과 분노로 마침내 마이클은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대고 격렬하게 비비며 땅에 엎드렸다. 나는 정말로 미안해요. 린다의 불임이 내 꿈이었다는 걸 알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릴리와 아이를 가질 수 없다면 다른 사람과 재혼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릴리를 만났을 때 그녀가 내 꿈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마이클은 필사적으로 고백하면서 몸을 떨었어요. 이마를 땅바닥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듯 계속해서 아낌없이 사과했지만 분노한 시아버지 린다의 맹렬한 눈빛에 그의 몸은 갑자기 둔탁한 소리와 함께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 아이들도 원했지 않았나요? 당신은 그녀의 감정이 임신할 수 없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까? 당신의 아내를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때 버려야 할 재산으로 생각하십니까? 마이클 대답해주세요. 나는 처음으로 그것을 봤습니다. 보통 온화한 시아버지는 분노를 표출하면서도 얼굴에는 슬픔이 가득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뒤에서 이런 비인간적인 짓을 저지르며 아직도 정당화하려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나는 부모가 된 적도 없고 내 아이가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이클이 땅바닥에 누워있는 그의 어머니가 비슷한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을 때 그런 일들은 나를 찢어 놓을 것입니다. 마이클, 나는 당신과 이혼하고 당신이 초래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것입니다. 나는 이미 작성된 이혼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마이클 여전히 엎드려서 가져갔지만 충격적인 움직임으로 마이클은 아빠의 말이 맞다고 반박했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나에게 일회용 재산일 뿐입니다. 분명히 내가 그녀의 불임에 대해 알았더라면 린다의 잘못이었습니다. 결혼 후 그것을 발견하면 결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기. 불임인 당신이 지불해야 할 위자료가 얼마나 되는지 감히 시아버지가 마이클을 때릴 준비를 하다가 다시 멱살을 잡았는데 내가 린다를 개입시켰어요. 왜 그만두세요. 마이클을 용서할 계획인가요? 아버지는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마이클, 하지만 그 사람 때문에 자해를 하게 놔두지는 않겠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때릴 가치도 없습니다. 제발 제가 처리하게 해주세요. 제 침착한 태도 때문에 시아버지는 심호흡을 한 후 천천히 마이클의 옷깃을 풀었습니다. 나는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마이클에게 말했어요. 내가 불임이니까 모든 게 내 잘못이에요. 그럼 당신이 나쁜 거죠, 맞죠? 마이클은 내가 불임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가 포함된 내 말이 포함된 종이를 받았을 때 말문이 막혔습니다.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불임이 원인은 나뿐만 아니라 마이켈도 불임이 항상 여성 때문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테스트용 샘플을 제공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결과는 마이켈을 무정자증으로 진단했으며 치료를 통해 회복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렵게 마이클에게 알리려고 했지만 그는 자신의 일에 너무 열중하여 나와 제대로 된 대화조차 나누지 못했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이제 우리가 정말 오랫동안 서로 마주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이것이 일종의 린다의 설정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나를 모함하려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상관없습니다. 당신은 결국 나의 유일한 소망은 마이클과의 관계를 끊고 그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결과를 받도록 하는 것임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혼 서류에 빨리 서명하십시오. 진심입니까? 그런 말투로 말하면 거짓말일 거야. 거짓말이라고 말해줘. 마이클은 계속해서 테스트 결과를 검토했습니다. 시댁 식구들과 짐, 그리고 저는 그의 상태에 깊은 한숨을 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테이트 릴리는 마이클을 남겨두고 후회하는 것 같았습니다. 새 집에서 물러나고 짐과 그의 아내는 집으로 돌아와 시댁 식구들에 대해 더 논의한 다음 나에게 사과하면서 후회를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몰랐을 수도 있지만 린더가 겪고 있는 고통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용서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신이 마이켈과 이혼하더라도 우리가 당신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당신 편에 서서 그가 책임을 지도록 할 것입니다. 기다려보시고 당신도 사과할 필요가 없었는지 확인하세요. 더 일찍 말하지 않고 밀당하고 게다가 나 때문에 두 분 모두 폐를 끼칠 뻔했고 사실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시댁에 숨겨왔던 사실을 공개하기로 했고 시댁 식구들은 놀라면서도 철저한 준비에 웃음을 터뜨렸다. 남편과의 이혼이 마무리되고 부모님 집으로 돌아온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전 남편 린다로부터 미친 듯이 전화를 받은 후 마이클이 하는 일은 극에 달하고 중얼거렸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게 당신이 하고 있는 전부가 아닌가요? 대답해줘. 전화를 해도 그 목소리엔 여유가 없었어. 웃음을 억누르는 그의 절박함이 느껴져서 난 콩을 쏟아내기로 결심했어. 왜 그렇게 당황했는지 당신이 구입한 새 집에 결함이 있다는 것 외에는 잘 모르겠어요. 헤이 그만. 농담하면서 여기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너무 정신이 없어서 이걸 어떻게 하려는 건지 눈치채지 못했거든요. 난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당신이 집 사냥을 나한테 밀어붙인 건 아니니까. 난 그냥 당신의 명령을 따랐을 뿐이에요. 올바른 구입에 대한 최종 결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마당이 있는 집을 구입하기로 한 결정은 남편이 단독으로 내렸는데 남편은 그 시점에서 모든 검색을 나에게 버렸습니다. 나는 이미 복수를 고려하여 남편을 아파트에 살게 만드는 전략으로 이어졌습니다. 결함이 있는 집 바닥이 고르지 않은 천장 점검, 문 및 창문 작동 등 결함이 있는 집의 징후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관람에 가서 전 남편의 반응으로 판단할 때 가장 문제가 많은 부동산을 선택했습니다. 계획은 성공했고 유일한 계산 오류는 시댁 식구들과 함께 살겠다는 그의 비밀 계획이었는데 그게 그들에게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와 함께가 아닌 다른 곳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습니다. 린다가 저를 도와주세요. 위자료를 가지고 이사할 여유가 없어서요. 직장을 잃었어요. 거기에 불임 치료도 있어요. 속이지 말았어야 했던 모든 걸 진심으로 후회해요. 당신을 더 소중히 여겼어야 했는데 당신이 불임이라는 걸 알고 나서야 당신이 틀렸다는 걸 알았으니 다행이군요. 후회를 반성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시작해보세요. 행운을 빌어요. 잠깐만요. 우리 결혼한 거 아니었나요? 저를 버리지 마세요. 제 말을 들어보세요. 그의 자기중심적인 발언은 그 사람과의 일로 인해 분노가 터질 뻔했습니다. 내 요점을 분명히 하자면 아내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때 버려지는 재산이 아닙니다. 마이클, 당신이 말한 것을 기억하세요. 당신은 내 인생에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화를 했는데 아무 생각 없이 전화를 끊고 그 사람이 아마 어떤 행동은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어렵게 배웠을 것입니다. 저는 블로그를 시작하고 취미 생활을 하면서 부수입을 즐기는 캠핑에 대한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현재 이혼한 짐은 더 많은 자유시간을 갖고 때때로 캠핑 여행에 합류하거나 내 비디오 프로젝트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내가 감사를 표할 때 짐과 내 시댁이 옆에 있어준 것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